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철 부동산 감사부 지음, 김사부 지음인가요? 김원철님께서 저자하셨고요. 여기 코로나 관련된 이후에 뭐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뭐 개인적인 견해를 이제 많이 좀 쓰신 것 같아요. 좀 읽어보서 드릴 만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는 이제 읽어는 봤는데요. 간단하게 책 내용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목만 보고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새시대의 새로운 블루칩 뭐 좀 나와졌고요. 새로운 면적을 원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제 좀 많이 해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5구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 굉장히 인기가 좀 많습니다. 5구제곱미터는 이제 구전용 24평이고 84제곱미터는 구전용 34평 보통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인구가 좀 이렇게 좀 줄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인구가 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보시면 4인 가구가 많습니다. 근데 서울로 올라가면은 좀 땅값도 비싸고 아파트값도 비싸고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3인 가구가 많아요. 결혼하신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이제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 다 합하면 실제 50%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5구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에 많이 좀 맞춰져 있는데 1인 제곱미터로 하면은 지금 원룸 형태인데 원룸형이 많이 좀 안 맞다라는 거죠. 소득 수준도 너무 높고, 그래서 확장 개념 1.5룸, 그래서 이 책에서는 1.5룸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도움이 많으신 분이야. 이제 뭐 투룸까지도 1인 가구가 투룸까지도,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투룸 가구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원룸에서도 신혼 출발하신 분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가 나올 때쯤 돼서 아파트로 이전해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례는 다양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인기 있는 게 이런 경우가 24평하고 34평인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애매모호한 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30평대 14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 44제곱미터, 이게 신혼이거나 이런 걸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관련돼 가지고 재택근무하게 많이 되니까 1인당 면적을 넓게 쓰는 거죠. 1인당 면적.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말하는 대형 평수, 예를 들어 50평이나 60평, 별로 이 책에서도 이제 봐보면 50평이나 60평은 별로 인기가 없을 거라고요 나옵니다. 근데 인구수가 줄기도 하지만 가구 수가 줄기도 하고, 그렇죠. 가구 인원수가 많이 좀 줄니까요. 3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4평이 4인 가구 기준인데 34평에 살면서 3인 가구면 아주 널널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나 부인의 뭐 이렇게 서재 공간이 하나 나오죠.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것. 그래서 이 책에서는 50평대나 60평대는 좀 그렇게까지 인기는 없을 것이다. 세대수가 세대 원이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인기 있는 평수,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면 1.5룸, 그 다음에 아파트면은 30평대, 그리고 3인 가족이라 해도 그냥 평형 개혁. 예전에는 24평이면 투룸에 거실에 아마 욕실 한 칸, 뭐 이런데, 지금은 24평에도 어떻게 하냐면 포베이 구조로 해가지고 거실에 안방, 그다음에 방 2개, 그래서 방 3개까지도 빼냅니다. 24평이. 근데 거기도 욕실도 2개. 그러면 24평에도 4인 가구가 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좀 좁은 공간이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제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서울로 이전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집을 한번 사볼까 이렇게 봐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 타겟팅이 24평. 근데 구축 24평 아파트를 봐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룸에 방 투룸에 방 2개, 그 다음에 거실, 주방, 그 다음에 욕실이 1개. 그러면 좀 엄청 좀 좁다라는 개념이 들고, 신형 평면을 거기 하면, 제가 지금 지방에서 34평 4인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좀 뭐 좁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24평으로 가면은 좁은 데로 적응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워낙 그 주택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근데 신형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라든지 이런 데는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 좀 강북 같은 경우 24평 아파트는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좀 일단 화장실도 1개라서 4인이 하기에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축, 신축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오피스텔 간단히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면적 이거 아까 그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새시대의 블루칩이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엄청 주택이 몰리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강릉에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바다 조망을 하면서 인천 바다 조망을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인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써져 있는데, 그다음에 그 재택을 했더니 실제 미국 같은 데서 그게 더 비용도 절감되고 헬스 차원에서 하는데 한국 성향상 좀 모이는 성향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되면 이렇게 코로나가 또 지나가 버리면 다시 그 재택이 많이 저는 제가 생각에는 줄 것 같고 또 재택을 많이 하더라도 이제 어차피 그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좀 가까운 용인 뭐 예를 들어서 안성 뭐 이렇게 광주 이런데 의정부 좀 위쪽으로 쪽 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재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뭐 이틀이나 3일 재택한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고생하고 새벽 일찍 서울로 뭐 강남으로 출퇴근을 할 수도 있겠죠. 매일 출퇴근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지방 도시가 물론 더 활성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돈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밀려서 가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여력이 되신 분들은 서울로 진입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은 여전히 불패의 도시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방에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거든요.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막 시작하거나 아직 자금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나 자금 여력을 많이 좀 확보하신 분들 그러면 내 자녀가 지방대학교로 가더라도 만약에 지방대학교 아니고 서울을 가거나 또 서울에 있는 소재 또 서울까지는 못 들어가도 인서울은 못 하더라도 경기도권 예를 들어서 또 뭐 인천에 있는 그런 대학교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집을 마련하면 좋을 거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라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전라도권에 대학을 나오더라도 예를 전남대를 가든 조선대를 가든 예를 들어서 뭐 동신대를 가든 어쨌든 또 직장은 다시 서울로 원할 거란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집을 그래서 이미 그런 차원에서 지방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집을 마련하려고 하고 만약에 자녀가 서울로 가지 못해 그러면 그건 투자용으로 이제 그때 돌린다는 생각을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도 여전히 서울에 있는 집을 원한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 사람은 오피스텔 사지 말라는 말 써져 있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오피스텔은 사지 말라고 저도 현지 공인중개사 특히 지방은 오피스텔을 사면은 지방광역시도 한 10년 지나도 한 1.5배나 1.3배 오르는 것 같아요. 서울은 한 2배 정도 오르는 것 같은데. 근데 아파트에 비해서 되게 안 오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가장 지적한 것은 뭐냐면은 아파트는
소유권자가 50% 이상, 또 이렇게 살다 보면 60%, 70%까지도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2년, 4년, 6년, 8년, 10년 이렇게 쭉 돌다 보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결국은 실소유자가 들어오고 실소유자가 거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대체적으로 투자자가 있고 이 오피스텔이 40년, 50년, 60년 됐을 때 과연 재건축, 재개발이 쉽겠는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행사나 그쪽 관리단이 자기네들의 유리하게 만들어놔서 그다음에 관리비가 더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이렇게 되어지는 좀 관리비를 소유자한테 떠넘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소유자들이 다 실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건 하나는 크게 하나 여기서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학군 미래. 근데 이분이 또 코로나 이후에도 학군은 굉장히 여전히 지금과 좋을 거라고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학군은 그냥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제가 몰랐던 거, 이제 서울 제2의 강남은 누가 될 것인가? 제2의 강남은 여기는 이제 판교라고 아예 딱 찍어서 설명했습니다. 왜냐면은 강남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을 해보면 강남은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 서울의 사대문에서 강제로 고등학교도 강제 이전시키고 명문고등학교 파락군도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직장이 들어서고 쭉쭉쭉 그다음에 여러 가지 되죠. 지금도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쉽게 말하면 고연봉의 사람들이 워낙 많죠. 근데 지금 다 어디로 된다? 다시 그 흐름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강남에서 분당으로, 분당에서 판교로 이렇게 지금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판교가 평지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서울에서 강남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인천에서 이렇게 시흥에서 쭈르륵 월판선 해가지고 자 20 몇 년까지 27년인가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고 물론 공사는 더 늦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2의 강남을 여기 분은 판교로 찍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판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남하고도 큰 차이가 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많이 들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전원주택의 달라질 위상. 전원주택은 뭐라고 써져 있는데 다 읽어보나 했습니다. 근데 별로 제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머리에 남는 것도 없습니다. 전원주택은 그냥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 투자로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핵심 상권. 여기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상권이 초토화됐고 그랬는데 다시 한국 민족성상 특성이 모이기 좋아하고 얼싸덜싸 좋아하고 흥을 좋아하고 해서 다시 코로나가 가면 핵심 상권이 살아날 것이니까 핵심 상권에서 좋은 상권, 핵심 상권에 임차를 해라. 가격 하락되면 권리기 약하게 되고 이렇게 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갈 데 없는 고민이 몰려갈 곳 여기 나오셨는데 여기 좀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여기 부동산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시죠? 저는 이제 부동산도 투자해보고 주식도 투자해보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을 쭉 했더니 좌파적 성향의 정권은 부동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급격하게 해서 저는 동업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와 개인은 동업자다. 왜 그러냐면은 소유권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임동성 소유권자 임동성 이렇게 나온다고요. 소유권자 홍길동. 그러나 실제로는 취득세를 내야 되고 재산세를 내야 되고 종부세를 내야 되고 양도세를 내야 되고 그러면 정부하고 공동 소유자예요. 조선시대 때를 봐보세요. 조선시대 때나 중세 유럽에서 보면은 내가 영 주고 그러면 갖다 안 바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평 땅 가지고 있으면 10만 평이 다 내 땅이에요. 세금도 안 내요. 양반은 그러잖아요. 물론 평민이야 그런 경우는 세금을 내지만 양반은 안 냈어요. 양반의 자녀는 군대도 안 갔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소유의 절대권자가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나 그 소유권자지 지금 현대사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자는 없어. 제가 보기에는 다 상대적 소유권자야. 근데 국가가 갑질을 하더라 이거야. 온갖 갑질을 세금도 뜯어가고 갑자기 세금을 올리고 소유권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했어. 그래서 국가가 그런 갑질로 인해서 국민이 물론 이제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분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박수치고 그러겠지만은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국내 부동산만 봐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임대사업을 하는 거 봐봐요. 내가 임대사업을 냈어.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자율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임대차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임차료를 대폭 올린단 말이에요. 한국은 5% 밖에 못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자는 2배, 3배 폭등했는데 임차료는 못 올리거나 뭐 5%밖에 안 돼서 어떻게 된다? 나는 부도나. 임대사업자가 대한민국 막 부도난 번나요. 근데 그것을 뭐 100채, 200채, 1000채 가지고 온 사람을 굉장히 부도덕한 이런 걸로 막 몰아간다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해서 지금 저희가 좀 이 책하고 상관없는 말을 좀 했는데, 갈데 없는 돈이 몰리는 곳, 요 파트에서 봐보면 이게 리츠를 그래서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리츠. 그래서 또 그 리츠인데, 저와 이 저자와 제 생각도 동일한데, 한국의 리츠는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국의 리츠는 투자하지 말라 하냐면은, 안 좋은 물건이야. 쉽게 속된 말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역사도 너무 짧고, 그 다음에 그 리츠가 물건이 한 건이 한 건. 예를 들어서 무슨 롯데 백화점 한 건, 롯데 예를 들어서 마트 한 건, 요거 해가지고는 좀 그렇다 이거.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리츠를 봐보면은 한 200년 역사의 리츠가 있고, 배당만 해도 리츠 같은 경우는 한 50년 계속 쭉 해왔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 배당을 의무적으로 막 강제로 하게 되어져 있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리츠 회사가 물건을 수천 개를 한 2,000개, 3,0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리츠 회사가 물건이 2개, 3개, 5개, 겨우 이제 신생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믿을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언제 또 이상한 법을 만들지도 몰라요. 그거에 비해서, 요 사람도, 그래서 이 저자분도 미국 것을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추천해 준 것이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별로 추천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 추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없냐? 봐봤더니, 프롤로지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롤로지스는, 봐보시면, 프롤로지스가 뭐였었나? 참고. 요즘 이제 사업은 안 망하겠더라고요. 제가 봐보니까 사업은 절대 안 망해. 왜 사업이 절대 안 망하냐? 요즘 대부분 우리나라도 택배 문화였죠. 갈수록 택배가 더 성장하고, 그래서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골드, 요것도 아메리콜드도 봐보면 냉장 창고, 그런 것을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추천해준 3개, 그 다음에 아메리카 타워는 통신주 임대해서 하는 사업. 대한민국은 아파트라든지 얼마나 컴팩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 꼭대기, 상가 빌딩 꼭대기,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토지가 캐나다 광활하니까, 이렇게 탑을 세워서 거기다가 통신기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회사가 전 미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전 세계 수십 개국에도 포진되어 있어서, 인도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겠죠. 중국도 그러겠고. 어쨌든 망하지 않을 회사예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 너무 낮더라고. 2%대. 별로. 그래서 이 3개의 프롤로지스, 아메리카 타워, 이베리코 뭔가? 요 3개인가는 제가 보기에는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수익률이 나죠? 제가 그냥 추천해드릴게요. 리얼티 인컴이 상업으로 한 건데, 전 세계에 가장 크게 됐고요. 배당도 가장 많이 고요. 최소 4%에서 5% 정도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투자를 해봤더니 3개월 단위, 분기당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4에서 5%. 그 다음에 이것은 리얼티 인컴은 상업용 해서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투자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R이라고 주택리츠입니다. 주택리츠는 3분기라니까 3개월 단위, 분기당 한 번씩 1년에 4번 배당을 해주고요. 투자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은 4%대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10%대입니다. 10%대. 당신이 1억 넣으면 1년에 1,000만 원 나와요. 이렇게 좋은 것을 추천해야지 좀 이상한 거 추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책도
제가 몰랐던 오피스텔 문제, 그 다음에 제2의 강남, 요것은 굉장히 새로운 정보를 들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보실 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